바다 위에 줄을 지어 군함들이 항해를 하고 지나가면서 경례를 하고 박수를 치고 그 위 하늘을 수놓는 전투기들, 한국 해군의 최신의 함정인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을 비롯한 대형 수송함, 그리고 무인 수상정과 잠수함 등 참가한 한국 해군 창설 80주년을 기념하는 관함식이 부산 앞바다에서 열렸습니다. 그럼 이 관함식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또 왜 중요한 행사일까요? 그럼 우리 해군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관함식이란 국가적 경사 등의 국가 원수가 해군 함정을 모아놓고 그 위용을 검열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이 관함식의 뿌리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로마 시절부터 군주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 항구의 정박한 군함들을 점검하며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적 관함식의 형태는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1341년 백년전쟁 당시의 함대를 검열한 것이 시초였다고 합니다. 관함식은 한마디로 해군이 각종 함선을 모아놓고 사열하는 의식으로 육상에서 실시하는 열병식의 해상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보통 행사국의 해군력과 국력 과시를 위해 주력 함정과 신형 함정의 공개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대영 제국 시절에 템스강과 포츠머스 앞바다에서 왕이 직접 해군 함정을 사열하는 전통을 만들었고, 이것이 곧 해양 패권국의 상징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프랑스, 스페인, 미국, 일본 등 세계의 해군들이 이를 본받으며 관함식은 국제적인 군사 행사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국가 창건일이거나 국군의 날에는 퍼레이드를 통해 각종 무기를 공개하는 자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국군의 날에는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군용기의 축하 비행으로 해서 태권도, 시범후의 육해공군의 각 부대를 대표하여 행진을 하고 그 뒤에 그동안 개발하거나 수입한 각종 무기들이 행진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손자병법에는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병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의 퍼레이드를 통해서 군의 진정한 모습을 적에게 모든 국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해군이 가지고 있는 수상함이나 잠수함정들은 그 퍼레이드 자리에서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해군의 수뇌부에게 많은 예산을 써서 해군 전력을 건설하고 있지만 그것을 국민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이 항상 아쉬움으로 남아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함식은 해군에게 좋은 메리트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관함식은 단순한 군함 퍼레이드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관함식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 해양력의 상징입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는 세계의 무역과 안보를 주도했습니다. 관함식은 그 해군력이 건재하다는 상징적 과시인 것입니다. 둘째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국민 앞에서 해군력을 보여주고 우리가 바다를 지킨다는 신뢰를 다지는 행사입니다. 셋째는 국제적 외교 무대입니다. 국제관함식에는 여러 나라 군함이 함께 참여하여 군사력 과시뿐 아니라 협력과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초청되느냐, 불참하느냐가 외교적 메시지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해군이 가지고 있는 수상함이나 잠수함정들은 퍼레이드 자리에서 보여줄 수가 없었던 해군의 수뇌부의 아쉬움을 해소하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해군의 첫 관함식이었습니다. 1998년이 정부 수립 50주년이자 건군 50주년 그리고 이순신 장군 순국 400주년이면서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확보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념 및 성과를 함께 축하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첫 번째는 항상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 당시 해군은 이미 대항해군 구상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는 왜 굳이 관함식을 해야 하느냐는 것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중 예산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군함을 집결시키는데 필요한 연료비, 함상 퍼레이드 준비, 해외 귀빈 초청 비용 등등이 모두 새롭게 들어가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군은 단순한 쇼가 아니라 국가행사이자
군사력 과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방부와 기획예산처를 설득했습니다. 일부 장성들은 이순신 장군 탄신 기념행사와 연계해 설득하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관함식을 할 것인가도 큰 논란이었습니다. 서울에 가까운 인천에서 열어야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함정의 통제가 쉬웠고 해군 창설 기지인 진해에서 개최하는 것이 상징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진해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처음 해보는 행사라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어떤 순서로 함정을 배치할 것인지, VIP를 태운 주비남은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헬기와 항공기 편대 비행은 어떤 간격으로 할 것인지와 같은 디테일을 두고 수차례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독도함 같은 대형 수송함이 없었기 때문에 구축함인 이순신급, 포항급 초계함, 장보고급 잠수함이 주력이었습니다. 또 함정의 참여 규모가 해외에서 하고 있는 관함식에 비해 작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민이었습니다. 그 당시 국내 언론은 처음에는 해상쇼에 불과하다는 시선도 있었지만 행사 이후에는 해군의 위용을 국민들에게 알렸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았습니다. 해외에서 파견된 무관들도 한국 해군이 드디어 관함식을 열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자신감을 갖췄구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1998년 첫 관함식은 예상과 기상, 준비 미숙 같은 어려움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해군은 행사 기획 능력과 홍보 능력을 키웠고 이후 국제관함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해군도 이제는 국가적 행사로 관함식을 열 수 있다는 자존심과 자신감을 얻은 자리가 되었지요. (2008년은) 해군이 대항해군 비전 2020을 내세우며 국제적 위상을 강조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 말에서 이명박 정부 초기였는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적 메시지가 담긴 행사였습니다. 행사 장소는 부산 앞바다와 제주 남방 해역이었습니다. 특히 제주를 선택한 것은 훗날 제주 해군기지 추진과도 연결되었습니다. 총 12개국 20여 척의 외국 함정이 참가했으며 무엇보다도 미 해군의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제주에 입항했다는 것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주비남에 올라 해상 사열을 받았습니다. 한국 해군의 최신 전력인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독도함, 손원 1급 잠수함 등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다국적 해군 함정이 한국 해군 함정과 함께 편대를 이뤄 항해하며 국제해양연합의 상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상 사열, 함상 리셉션, 국제해양 심포지엄 등이 연계 개최되어 단순 군사 퍼레이드가 아닌 국제해양축제로 꾸며졌습니다. 한국 해군이 이제는 국제 무대의 플레이어다라는 위상을 대내외에 천명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이 모두 참여하여 동북아 해양의 외교 무대가 되었습니다. 다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논란과 맞물려 찬반 여론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2018년은) 문재인 정부 시절로 한반도 정세가 북한 비핵화 협상과 함께 요동치던 시기였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제주 남방 해역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은 단순한 군사 행사라기보다는 한반도 평화 메시지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총 46개국이 참가했고 그중 12개국 19척의 군함이 제주 해역에 모였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요 해양 강국들이 초청되었으나 일본은 우길기 논란으로 불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우길기를 달고 오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일본은 이를 거부하면서 관함식의 참가를 철회했습니다. 이는 큰 외교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행사 당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주비남의 승선의 평화와 번영의 바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독도함,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등 최신 전력을 총출동시켰습니다. 북한은 초청하지 않았고 대신 동남아시아와 유럽의 해군 함정 다수가 참가하여 국제적 다변화 시도를 보여주었고 국제사회에 한국 해군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일본 불참으로 동북아 갈등이 부각되었지만 한국 해군의 주도적 이미지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군사력의 과시보다는 평화와 협력 그리고
국제연대라는 키워드를 내세웠던 행사였습니다. 해군 창설 80주년 국제관함식 행사는 2025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작전기지와 인근 해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열린 대규모 관함식이었습니다. 이번 관함식에는 무려 함정 31척과 항공기 18대가 참가했습니다. 특히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이 해상사열 지휘함으로 나서 웅장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또한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까지 참가하여 유무인 복합 전력 시연을 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단순히 함정이 줄지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투 상황을 방불케 하는 입체적 시범이 펼쳐졌습니다. 무인 수상정인 USV가 고속 기동 후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이어서 구축함 강감찬함, 호위함 경남함, 고속정 편대가 일제 함포 사격으로 가상 표적을 타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조대왕함이 좌시승함을 향해 대항 경례를 올리며 훈련을 마쳤습니다. 현장에 있던 관람객들은 마치 해상전쟁 영화를 보는 듯한 짜릿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관함식은 단순히 군사 퍼레이드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참여단이 직접 함정에 승선해 해상사열을 지켜보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부대 개방과 함정 공개가 이루어져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군함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 지역과 연계한 축제도 함께 열려 말 그대로 바다 위와 육지에서 모두가 즐기는 해양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미 7함대 기함인 블루리지가 부산에 기항해 양국 해군이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한국 해군은 한미 동맹의 견고함과 인도태평양 다영역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한민국 해군은 이제 유무인 복합 전력을 실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준임을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관함식의 의미는 첫째 80년 해양력의 집대성으로 해군 창설 이후 발전해온 전력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해군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국민과 함께한 행사로 단순히 군사력 과시가 아닌 국민에게 신뢰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행사였습니다. 셋째, 대외적 메시지로 동맹과 함께하는 힘 그리고 국제해양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2025년 해군 창설 80주년 관함식은 과거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군사력 과시를 넘어 국민과 함께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미래 해군의 방향성을 제시한 행사였습니다. 바다 위에서 울려 퍼진 함포의 굉음과 하늘을 가른 항공전력은 대한민국 해군이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정말 의미있고 감동적인 장면들이 가득했던 행사였습니다. 1998년 첫 관함식은 한국 해군이 이제 우리도 한다는 자존심을 세운 행사였습니다. 2008년 국제관함식은 한국 해군이 대항해군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전 세계에 알린 무대였습니다. 2018년 국제관함식은 갈등도 있었지만 평화와 국제협력이라는 해군의 새로운 역할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2025년 해군 창설 80주년 관함식은 세 가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첫째, 80년 동안의 성취를 넘어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겠다는 다짐이었으며, 둘째, 국제 정세 속에서 자주국방 의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선언이었고, 셋째, 국민에게 우리가 바다를 지킨다는 신뢰를 주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관함식에 참가한 세계 해군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